아침 6시가 조금 넘으면 김영숙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요. 오래전부터 몸에 밴 시간 감각이 먼저 그녀를 깨웠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과 먼 바다의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끝자락 오래된 아파트 5층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현관 앞 작은 신발장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요. 그러나 집안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올 일은 거의 없었지만 영숙은 매일 식탁 위를 닦고 컵의 위치를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짭짤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녀는 잠시 두 손을 난간 위에 올려두고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고요했지만 눈동자에는 습관 같은 기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소식이 언젠가는 닿지 않을까 하는 오래된 기대가 남아 있었지요. 영숙은 한때 동네에서 이름난 미용사였습니다.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겨주며 나누던 짧은 대화,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던 손님들의 얼굴이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요. 손님들은 영숙 씨 손은 참 따뜻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그녀를 오래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손끝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주름을 보며 조용히 가위를 내려놓았지요.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길어졌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단정히 묶은 머리, 잔잔한 표정, 그리고 말수가 적어진 입술. 그녀는 크게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식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화면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집안에 흐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머리 좀 다듬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웃 아주머니가 가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내주었지요. 짧은 가위 소리와 함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작은 숨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좀처럼 울리지 않았지요. 영숙은 무심한 척 물컵의 위치를 바꾸고 달력을 넘기고 불을 끄기 전 한 번 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전 끊긴 인연 하나가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기억은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한 통의 전화가 이 고요한 균형을 흔들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러나 그날 아침에 영숙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고 조심스러운 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파도가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짭짤했지만 김영숙의 마음은 전날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휴대전화 화면에 남아있던 부재중 전화 한 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고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한편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 컵을 한 번 더 닫고 싱크대 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마음을 눌러보려는 습관이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골목의 햇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 채소를 정리하는 상인의 손놀림, 지나가는 사람들의 짧은 인사. 모든 것이 익숙했지요. 그러나 영숙의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휴대전화가 가방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만으로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화면을 확인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박미자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그런가요? 잠을 조금 설쳤어요. 영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기다리지 말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기대가 크면 더 힘들지요. 영숙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눈가에 잠깐 흔들림이 있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결국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날의 번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망설였습니다. 오래전 마지막 통화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들,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히던 순간 그 기억이 손끝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호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지우지도 저장하지도 않은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중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다듬어 달라는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쥔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미소 짓는 얼굴들을 보며 영숙은 잠시 마음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멈추는 순간 다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낮게 흘렀고 식탁 위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지요.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불을 끄려다 다시 켰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그만두자.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다시 이어서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야지요. 그날 밤 영숙은 번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내가 먼저. 문장은 짧았지만 마음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전날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기다림 대신 선택을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밤바람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움직여 보겠다는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결심이 다음 날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날 밤 적어둔 수첩의 한 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먼저.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에는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은 평소보다 차게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작은 주름이 하나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손은 자꾸만 화면을 향했습니다. 확인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나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의 행동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골목의 햇빛은 밝았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귀에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 문을 여는 순간에도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숨을 고르는 모습이 거울처럼 유리문에 비쳤습니다. 머리를 다듬어 달라는 어르신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용하시네요. 그렇지요. 생각이 좀 많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위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마주쳤습니다. 눈빛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영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골목, 소풍날의 도시락, 그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웃고 있는 두 자매의 모습.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사진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숨이 한 번 나왔습니다. 사진을 덮으려다 다시 펼쳤습니다. 그 동작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전화가 잠시 울렸습니다. 광고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던 영숙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스스로도 그 반응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끝내야겠지요. 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기억까지 버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앨범에서 한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사진을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행동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그렇다고 붙잡지도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매저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숙은 불을 끄기 전 휴대전화를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첩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단서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한 문장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질문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다음 날의 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전날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김영숙은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요. 달라진 것은 그녀의 숨결이었습니다. 전날 밤 수첩 사이에 끼워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지 않겠다는 선택, 붙잡지도 않겠다는 다짐. 그 두 문장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휴대전화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손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짧고 단정했습니다.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보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날보다 가벼웠습니다. 오전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손길이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기다리던 어르신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밝네요.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가위를 드는 손끝이 안정되었습니다. 거울 속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다듬는 동안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 시장 물가 이야기. 사소한 말들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박미자가 경로당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작은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요. 고맙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가끔은 받아도 돼요. 영숙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 하던 내가 좀 답답했어요. 미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움직이면 달라져요. 조금씩.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게시판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무료 머리 손질.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한 번 더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한 약속이었습니다. 기다림 대신 선택을 적어붙인 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접어두었던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장을 한 줄 더 보탰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봉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 사이에 다시 끼워두었습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자리를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미자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엔 내가 머리 손질 받을게요. 영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그 한 문장이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서서 불빛이 켜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가슴 쪽으로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과거를 미워하지도 매달리지도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걸어가 보지요.
말은 공기 속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동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다음 문을 여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잔잔한 기대가 방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 휴대전화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수첩 사이에 끼워둔 종이를 다시 읽고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문장을 보내겠다고 정해둔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바다 냄새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미용실 거울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의 웃음, 분주한 손놀림, 그리고 언니와 함께 웃던 어린 시절의 사진. 기억들은 지나간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아닌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다듬으러 온 어르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참 좋아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위 소리는 경쾌했고 거울 속 자신의 눈빛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일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니?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 언니. 말은 그뿐이었습니다. 긴 설명도 지난 시간을 따지는 말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잠시 이어졌습니다. 문자 고맙다. 별말을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짧은 문장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매듭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도 용서라는 단어도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말하고 다음에 한번 보자는 약속 아닌 약속을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영숙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오래된 시간을 억지로 되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늘 그렇듯 잔잔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멀리 있었고 현재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진 속 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미워하지도 붙잡지도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 따뜻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이어서 작은 목소리가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선택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침묵이 이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대로였고 골목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영숙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기 전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한마디, 자신의 한 걸음, 그리고 다시 숨을 고르는 오늘 속에 있다는 것을요. 잔잔한 파도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